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해본 적 있으신가요?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사람 말이죠. 오늘은 같이 일할 때 최악의 직장 동료 탑6에 대해 알아보고 왜 이런 동료가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회피형 유형입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사람인데요. 이런 동료와 함께 일하다 보면 내가 맡지 않은 일까지 떠안게 되고 팀 전체 분위기마저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유형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실수할까봐 미리 선을 긋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탠포드대 조직심리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료가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점점 본인 일만 하게 되고 결국 팀워크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일의 범위와 책임을 미리 명확하게 문서화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회의 때나 작업 시작 전에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죠? 하고 꼭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남겨 이후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유형인데요. 겉으론 다정하지만 뒤에선 항상 누군가에 대해 말이 많은 동료, 바로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정보도 많고 재미있는 소문도 잘 알려줘서 친근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재미있는 소문에 내 얘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자신이 소외되지 않으려는 불안, 그리고 정보를 활용해 사람들의 중심에 서고 싶은 욕구가 이런 뒷담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이런 사람과의 현실적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말하는 소문이나 이야기에는 동참하지 않고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 얘기는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동료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화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게 대화 주제를 바꿔보세요. 필요하다면 이건 나는 잘 모르는 얘기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고 살짝 선을 긋는 것도 분명히 도움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성격상 이건 못해요. 라고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거부하는 동료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한 사람이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계속되면 결국 팀 전체가 발전하지 못하고 프로젝트 하나에 발목 잡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자기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 새로운 피드백이나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동료와 일하다 보면 나까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팀 전체 분위기도 점점 침체되기도 하죠. 실질적인 해결법은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제안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다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이 부분은 한 번만 실험해볼까요?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 변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역시 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결국 팀워크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진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해? 어떻게 지난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보다 못하니?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교는 자신의 불안감을 잠깐 덜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가 나를 자꾸 비교하거나 훈수두는 상황일 때 직접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한다던가 윗 상사에게 말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튀는 사람, 고집 센 사람으로 찍힐 수 있고 조직 내에서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굳이 내 감정이나 소신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그러게요. 저도 더 배워보려고요. 같은 짧은 공감의 말을 건네면서 상대의 말을 길게 이어받지 않고 공감 한마디만 툭 던져주면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거나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는 경우가 많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굳이 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맞서기보다는 겉으론 유하게 속으론 조용히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 내에서 불필요하게 미운 털 박힐 위험도 줄이고 상대와의 갈등도 만들지 않으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룬 아주 작은 성취, 어제보다 나아진 점, 혹은 나는 이 부분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느낀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메모장이나 스마트폰에 직접 써서 눈에 보이게 자주 확인하세요. 작은 자기 칭찬을 매일 쌓다 보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번엔 동료에게도 해당되지만 팀장과 같은 상사에게 더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소통하지 않으면서 배울 점도 없는 상사와 일한다면 진짜 하루하루가 고역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또 무슨 눈치를 봐야 하지? 도대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일을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일 자체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되고 동료들끼리도 점점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리더와 함께 일하는 팀은 갈등과 이직률이 더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이 무너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리더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소통과 감정 조절, 그리고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줄 줄 아는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는 건 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동료. 바로 자기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절대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꼭 중요한 정보나 실전 노하우를 혼자만 알고 있으려는 동료가 있죠. 처음엔 저 사람은 일 잘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동료가 있는 팀은 협력이나 성장의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 누구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식이나 경험, 팁을 공유하지 않는 리더는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쌓은 노하우가 있다면 팀 전체의 효율과 성장, 그리고 신뢰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진짜 실력자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가지 유형 중 혹시 내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료와 함께 할 때 가장 힘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